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커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최신판 트레이드 시장 움직임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한 달도 안 남았고요. 네,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처럼 1월 15일부터 트레이드가 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주로 아주 이 트레이드를 잘 다루는 그런 매체들 중심으로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쿠민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조나단 쿠민가의 이 트레이드 제한이 해제되는 날짜는 1월 15일입니다. 8일 남았죠. 8일 남은 상황에서 쿠민가는 부상 및 기타 사유로 9경기째 결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크리스 매닉스라는 기자가 쿠민가 계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조나단 쿠민가와 골든스테이트의 결별은 확실하다. 구단에 유리한 계약, 그러니까 2년 48.5밀 그리고 2년차의 옵션을 포함했었죠. 이 구단에 유리한 계약을 맺지 않았나. 이는 쿠민가 트레이드를 염두에 둔 채 설계된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뭐 어쩔 수 없이 맺었다는 얘기고요. 또 전 NBA 선수였던 챈들러 파슨스는 쿠민가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쿠민가를 로테이션에서 제외시킨 스티브 커 감독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아무래도 이 챈들러 파슨스가 같은 선수 입장에서 쿠민가를 좀 안타깝게 바라본 것이었겠죠. 그리고 브렛 시겔이 쿠민가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쿠민가와 쿠민가의 측근들은 스티브 커 감독의 결정, 그러니까 내보내지 않는 이 결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 믿고 있다. 그러니까 쿠민가는 지금 DNP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어쨌든 트레이드가 될 거기 때문에 새로운 팀에서 곧바로 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쿠민가의 25-26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18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결정한 경기 대부분이 DNP 출전하지 못했던 거였고요. 24.8분 동안 11.8득점, 6.2리바운드, 2.6어시스트, 필드골 43.1%, 3.32%니까 효율도 떨어져 있고, 또 팀에서 쿠민가를 쓰지 않다 보니까 여러모로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쿠민가를 원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일단 케빈 오코너, 이분도 아주 공신력이 있죠. 이 케빈 오코너의 보도에 따르면 포틀랜드, 뉴올리언스, 워싱턴까지 최소 3팀이 쿠민가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일부 뉴스에 따르면 3팀 이외에 세크라멘토, 시카고, 댈러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민재 위원과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이야기했었는데, 마이클 포터 주니어 영입에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이크 피셔의 보도인데, 골든스테이트가 포터 주니어 영입을 논의했다. 그리고 트레이드 패키지에 쿠민가, 모제스 무디, 버디 힐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포터 주니어 내놓는데 쿠민가, 무디, 힐드면 안 하려고 하겠죠. 다만 여기서 1라운드 픽이 몇 장 쓰일지에 따라서 아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선수의 자산을 놓고 봤을 때는 브루클린이 이 딜을 할 이유는 없겠죠. 자, 그리고 쿠민가와 팀 내에서 가장 가까운 선수는 지미 버틀러라고 합니다. 버틀러가 빅브라더로서 진짜 친동생처럼 아낀다고 하는데, 쿠민가의 미래는 쿠민가와 다른 관계자들 사이의 문제고 우리가 쌓은 유대감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버틀러는 쿠민가를 본인의 집에 불러서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버틀러는 쿠민가를 굉장히 아끼고 있고 쿠민가도 이런 버틀러 덕분에 어느 정도 메타를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쿠민가를 쓰지 않는 스티브 커 감독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기 산토스가 6분 동안 해낸 플레이를 봤을 것이다. 이게 최근은 아니었고 한 달 정도 전에 나왔던 인터뷰예요. 그러면서 관중들은 환호했고 볼 흐름도 아주 적합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전에도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었죠. 쿠민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 쿠민가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선수들에게 한 팀에서 뛰는 건 극히 드물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쿠민가를 비롯한 워리어스 선수들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드 기정사실화 돼 있고 이별은 확정적인 인터뷰였죠. 보통 스티브 커 감독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두루뭉술하게 인터뷰하고 넘어가기를 대다수였는데, 이 인터뷰로 쿠민가는 워리어스에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 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팅 사이트 이 칼치 스포츠 제공 트레이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배당이 나왔는데 이 트레이 영이 최근 1위였던 쿠민가를 제치고 선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트레이 영이 91%, 쿠민가가 85%, 3위가 워싱턴 위저즈의 CJ 맥컬럼 79%, 4위가 크리스 폴 51%였는데 이 샴즈가 트레이 영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레이 영과 애틀란타 헉스 구단 모두 더 이상 서로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또 마이크 스코터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밀워키, 미네소타, 클리퍼스가 트레이 영을 주시하고 있다. 자,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대두됐습니다. 일단 CJ 맥컬럼 계약 만료 앞두고 있죠. 네, 그리고 현재 이 워싱턴 위저즈는 픽을 받아오는 데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윙어라는 구단 수뇌부가 OKC 출신이에요. 그래서 워싱턴을 동부의 OKC로 만들고자 합니다. 당연히 유망주와 드래프트 픽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 영 받아줄게. 대신에 픽 줘. 픽 하나 붙여주면은 우리가 받아줄게. 지금 이런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을 그냥 걸어 내보내면 되잖아 라고 하기에는 트레이 영이 내년에 49밀짜리 선수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 영이 가치가 저점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이를 감안한다면 원래는 옵트아웃하고 1년 더 빨리 FA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26-27 시즌까지도 저 49밀을 애틀란타가 줘가면서 트레이 영을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워싱턴 같은 팀들이 야, 니네 애틀란타 트레이 영 처리해야 되잖아. 49밀 옵트인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드래프트 픽 주고 트레이 영 우리에게 넘겨. 지금 이런 스탠스인 거죠. 자, 그리고 트레이 영은 당연히 이제 트레이드 열려있고 애틀란타는 제일런 존슨의 팀인 거 알아. 대신에 내가 가고 싶은 팀은 나에게 연장 계약을 줄 수 있는 팀이야. 지금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에반 시더리가 보도를 했는데 트레이 영과 트레이 영의 에이전트는 연장 계약을 제한할 의향이 있는 팀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로 트레이 영을 영입하더라도 렌탈이 아니라 곧바로 연장 계약을 줄 수 있는 팀을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트레이 영은 팀을 떠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포르징기스도 애틀란타를 내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징기스는 트레이 영과 다르게 이번 시즌 계약 만료입니다. 25-26 시즌 연봉 30.7mm니까 애틀란타가 이 샐러리로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26-27 시즌을 앞두고는 UFA,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포르징기스는 올 시즌 역시도 부상 때문에 28경기 가운데 16게임 출전이 전부예요. 그리고 애틀란타는 포르징기스와 연장 계약 계획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마감일 전까지 트레이드 가치를 가늠해 볼 예정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포르징기스 건강하면 잘합니다. 16경기 24.4분 뛰면서 17.4득점, 5.3 리바운드, 그리고 필드골은 원래 좋은 선수는 아니었고요. 3점과 자유투는 빅맨치고는 괜찮습니다. 자, 마이크 스코터가 포르징기스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포르징기스의 30.7mm 만기 계약은 가치가 있는 트레이드 카드다.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전력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면 애틀란타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포르징기스 카드를 시험해 볼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트레이 영 그리고 포르징기스 두 명의 연봉이 70mm 넘는데 자, 이 두 명이 한꺼번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마이클 포터 주니어, 그리고 인디애나를 포함한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센터 닉 클렉선이 있죠. 또 이 둘과는 별개로 브루클린 네츠는 워싱턴 위저즈만큼이나 유망주나 드래프트 픽을 쌓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둘과 별개로 셀러리 필러, 그러니까 셀러리 덤프를 받는 대가로 드래프트 픽 수집에 또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 마이클 포터 주니어에 대한 평가는 덴버 너게츠 시절 악성 계약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브루클린 이적 이후에 늘어난 역할에 비례하는 기록의 상승, 그러면서 트레이드 가치 자연스레 폭등했고요. 또 리빌딩 중인 이 브루클린의 미래 자산 확보에 가장 커다란 핵심 에셋입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라는 선수도 당연히 리빌딩에 필요하지만 지금 이 선수를 미래 자산으로 바꿔올 수 있다면 언제든지 브루클린은 포터 주니어를 팔 준비가 돼 있죠. 자, 플러스 오인 일단 현재까지 5경기밖에 결장 안 했어요. 건강을 증명하는 동시에 득점력까지 겸비했습니다. 또한 1998년생으로 최전성기 구단에 접어든 나이죠. 자, 반대로 마이너스 요인은 여전히 잔여 계약 규모는 큰 편이고요. 또 일부 주장은 트레이드 할 게 아니라 브루클린 리빌딩의 핵심 자원으로 써야 된다, 이런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터 주니어의 존재 가치가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낮은 그런 지금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닉 클락슨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비 영향력 및 패싱, 또 심지어 플레이메이킹까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조르디 감독과의 궁합도 잘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미드 시즌이 아니라 오프 시즌 때부터 지속적으로 빅맨 매물 가운데 최대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플러스 요인은 리그 내에 손꼽히는 공수겸장, 리바운더, 블락, 그리고 페인트존 수비의 강점이 있죠. 즉 어느 팀으로 가든 즉시 전력감이자 또 연봉 구조가 하향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팀 친화적인 계약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팀도 환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 마이너스 요인 가운데 하나는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수비력에 비해서 득점력이 약하다, 외곽 슛이 없다, 결국에는 우승을 노리는 팀에게는 맞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리고 쓰임새가 그에 따라서 한정적이다. 또 올 시즌은 괜찮지만 지난 시즌 때 성과를 부린 거 보면 이 멘탈 터프니스도 여전히 불안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브루클린 네츠는 주로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 클리블랜드, 클리퍼스 요 세 팀을 한꺼번에 한번 볼까요? 우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도 현재 뜨겁죠. 일단 2026년 드래프트 픽이 애틀란타로 넘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비보호 지명권이에요. 아주 가치가 높은 픽이 데릭 퀸 영입하고자 애틀란타로 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올리언스는 리빌딩 할 필요가 없죠. 왜냐? 픽이 없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매물은 두 명입니다. 트레이 머피 3세와 허브 존스죠. 우선 뉴올리언스의 입장은 내가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의 가치를 아주 높게 책정했다. 비싼 대가 줄 거 아니면 전화하지 마라. 요구 가격은 비보호 1라운드 픽 2장부터 시작인데, 저는 허브 존스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허브 존스는 그냥 보호 픽, 보호 조건 들어간 1라운드 픽 정도고 2장은 말도 안 됩니다. 2라운드 픽에다가 뭐 1라운드 픽 한 장에 몰라도. 트레이 머피 3세는 뭐 저는 최소 3장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언론에서 나왔던 요구 가격은 저 두 명을 합친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트레이 머피 3세는 1라운드 픽 최소 3장, 허브 존스는 한 장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로스터를 이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 잠깐 살펴보면, 클리블랜드가 현재까지도 성적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21승 17패. 지난 시즌에 64승 했던 팀인데 이대로 간다면 뭐 47, 8승 정도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순위 경쟁 팀들이 클리블랜드에게 지속적으로 트레이드를 문의했다고 해요. 트레이드 문의 대상은 도노반 미첼, 데리어스 갈랜드, 제러드 알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죄다 주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클리블랜드는 제안을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이 로스터를 건드릴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번 시즌까지는 달려보고 안 됐을 때는 오프 시즌 때 이제 해체하겠죠. 자, 세 번째는 클리퍼스입니다. 현재 클리퍼스는 7경기 6승 1패로 살아났고요. 다만 판매자보다는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비차 주바치 선수에게 많은 제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일단 클리퍼스 입장은 이비차 주바치를 영입하려면 최소 1라운드 픽 2장 책정해라, 아니면 팔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뉴올리언스와 마찬가지로 경쟁을 붙여볼 수는 있겠지만 딱히 로스터를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빅딜 계획을 하는 대신에 소소한 영입에 주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판매자보다는 구매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클리퍼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이 로스터에서 소폭 조정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뉴올리언스, 클리블랜드, 클리퍼스 이 세 팀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의 운명은 과연 어떨까요? 일단은 애틀란타에게는 이 제안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은 애틀란타는 AD 영입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자카리 리사셰 그리고 2026년에 받아온 뉴올리언스의 픽은 지키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AD를 데려오고 싶긴 한데 AD 데려오고자 과도한 미래자산 투자는 원치 않는다. 자, 그리고 댈러스는 AD 트레이드 협상에서 만기 계약자, 그러니까 셀러리 덤프 그리고 유망주 영입이 최우선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픽까지 받아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현재 AD의 트레이드 가치는 고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애틀란타와는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협상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마이크 스코터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AD 영입을 놓고 애틀란타가 저 두 자산, 그러니까 리사셰와 2026년 뉴올리언스 픽을 쓸 계획은 1도 없다, 1도 관심이 없다, 아예 그냥 제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이
완료되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이크 피셔는 AD 트레이드에 대해서 현재까지 AD 영입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내보인 팀은 딱 2개다. 토론토와 애틀란타 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골든스테이트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이때는 댈러스가 골든스테이트에게 먼저 타진했다고 하죠. 니네 혹시 AD에 관심 없어? 이렇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없는 이야기 어그로 아니고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AD의 이 시즌 중 트레이드는 시즌 도중에 만들어내기가 너무 복잡하다. 왜냐하면 일단 덩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여러 팀들이 뛰어들어야 함에 따라, 그러니까 다각딜이 돼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싸리 차라리 비시즌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내다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AD의 행선지 배당률을 살펴보니까 1위는 댈러스 잔류였어요. 44%. 실제로 댈러스는 어빙과 플래그 빼고는 다 팔 수 있다고 했지만 또 어빙과 AD의 궁합을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자, 2위는 애틀란타 25%, 3위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16%, 4위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6%입니다. 여기에는 또 희한하게 토론토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헤인즈가 AD 트레이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AD는 마감일 전에 트레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크리스 헤인즈의 예상대로 트레이드가 될지, 아니면 일각의 주장대로 비시즌 트레이드가 더 쉽기 때문에 이번 미드 시즌엔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예상이 맞을지 또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최신판 트레이드 시장 움직임을 총 정리해봤고요. 또 소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